안녕하세요. 임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 좀 특이했던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배우자 명의 사업장을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 중이고 해당 사업장 소재지 또한 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월 순수익은 약 600만 원이었고 이에 50%에 해당하는 약 300만 원을 채무자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했던 사건입니다. 법원에서 나온 보정을 한번 볼까요? 자, 사업자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실제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소명해라. 이렇게 보정 명령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실제 채무자와 배우자가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는 모습 사진, 그리고 채무자와 배우자가 사업장 내에서 실제로 각각 맡아서 하는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대표 홈페이지에 오래전부터 배우자 연락처가 아닌 채무자의 연락처가 안내되어 있고 채무자가 실제로 사업장 행정 업무 등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보정이 나왔죠.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 또한 배우자 명의인데 부동산 취득 당시에 채무자의 기여도에 대해서 명확히 소명을 해라 라고 보정 명령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또 소명을 했고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취득 당시 배우자가 이전 다른 사업을 통해 마련했던 소득에 더하여 일정 부분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마련했음을 소명하였고, 이에 더해서 부동산 구입 당시보다 시세가 하락하여 담보대출 잔액을 제외하면 현재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 등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으로만 이렇게 드려서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고 복잡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법원으로부터 총 6번의 보정 공고를 거쳤고요. 모두 자료와 함께 명확히 소명해서 최초 신청 당시 제출했던 약 9%의 변제율을 그대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9%라는 것 자체도 대단한 변제율이고 법원에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된 이런 부동산과 사업장에 대해서도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최초 변제 계획안을 작성했던 9%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자균구매의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사업장 매출은 모두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하면서 계좌 이체 내역이 남아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분이 그랬습니다. 채무자는 현금 소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가 비정기적으로 본인 명의 통장에 ATM기를 통해서 꾸준히 입금해왔고 이에 소액 현금 입금 내역이 매우 많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배우자가 있으나 약 10년 전부터 별거 상태이고 배우자는 시세 약 6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안 한 상태인 거죠. 법원에서 보정이 나왔습니다. 채무자의 현금 소득에 대해서 명확히 소명을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자의 은행 거래 내역 중 실제 소득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별도의 표로 만들고 실제 거래 내역에 표시해서 증빙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정, 배우자의 서류 협조를 구해서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 채무자의 기여도가 있는지 정확히 소명하라. 이렇게 나왔고요. 저희는 채무자는 배우자와 오래전부터 별거 상태이고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 서로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채무자와 상담 후 배우자의 관련 서류는 사실조회 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발급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채무자와 배우자의 초본상 전입신고가 실제로 약 10년 전부터 다른 주소로 되어 있는 점, 채무자의 통화, 수신, 발신 내역상으로도 실제로 몇 년간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 점, 그리고 배우자는 본인 명의 부동산을 채무자와 별거를 시작한 지 약 4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취득을 했고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 구입 사실 및 취득 경위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명확히 소명해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있어서 채무자의 기여도가 전혀 없음을 소명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도 결과를 말씀드리면 쉬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소명 자료들을 빠르게 제출하느냐 이것들이 큰 관건이 될 거고요. 저희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법원 보정 공고에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변제율 약 21%로 개인회생 신청 후 6주 만에 개시 결정을 빠르게 받았던 사건입니다. 모든 회사에서 개인회생을 한다고 광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율마루에서는 복잡한 사건들도 보정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채무자가 최대한 빠르게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사건들 중에 좀 복잡했던 사건, 특이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사건 다 사실 엄청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건은 변제율 9%로 끝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건은 변제율 21%로 약 6주 만에 빠르게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율마루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